납작만 회식하는 우리 팀. 그다음에 뭐였지? 배달 어플로 찜닭을 주문하는 중이에요. 공깃밥 하나 시킬까요? 시키지 말까요? 난 먹어. 그럼 하나만. 꽈방에서 먹는 거라 일회용품을 사용할 거예요. 먹어야지. 드디어 찜닭이 도착했어요. 빨리 뜯어볼게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뒷정리도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볼까요? 학교 근처에서 생각보다 많은 불법 투기 쓰레기들을 발견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카페에 왔어요. 아까 본 쓰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배달 음식 시켜먹고 일회용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맞아, 좀 심각하긴 하더라. 내가 찾아보니까 최근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률이 늘면서 광주에서만 연간 20만 톤 이상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한대. 이것 좀 봐. 20만여 톤? 좀 더 찾아보자. 각자 광주시 쓰레기 자원순환에 대해 찾아보고 있어요. 거주민의 거주기간이 짧고 일부 시민의식 부족으로 이물질 섞인 재활용이 배출되고 있대. 찾아보니까 광주에 자원순환마을이라는 곳도 있네. 자원순환 마을에 관심이 생겨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광주시청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글로 받은 답변을 토대로 인터뷰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생 선생님. 미리 연락드렸던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속가능 개발 공모전 준비로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특정 동네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원순환 인식 개선 및 주민 자원순환 역량 강화 의지를 보여준 3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였어요. 그동안 자원순환 의제를 공동체 내에서 실천을 해온 곳이거나 처음 시작한 곳도 선정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광주 마을 공동체 내의 자원순환 의제 실천을 위한 공동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선정했습니다. 근데 선정된 마을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실태를 알기 위한 관내 배움 여행, 자원순환 의제 실천을 위한 주민학습 워크샵, 자원순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마을 내 불법 투기 쓰레기 모니터링, 자원순환 해설사 교육 등 주민들의 자원순환의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동네 지정 전, 지정 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자원순환 동네 지정이 이제 석 달이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정 전후의 상황의 측정이 어렵고 올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모임이 많이 위축되는 상황에도 대면,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마을 활동에 열정을 가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동네 지정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네, 자원순환 마을 공모 사업이 첫 해인 만큼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원순환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개인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 전반에 걸친 자원순환에 대한 실천 의지와 인식 개선이 주된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과 가장 기대 효과가 덜한 정책이 궁금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투명 페트병 재활용, 종이팩 분리배출 및 아이스팩 재사용을 적극 참여 독려하고 있고 행정과 민간에서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구마다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대 효과가 적은 정책이라기보다 쓰레기를 버릴 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고 버리는 비행, 분석
이 기본적인 분리배출이 각 가정과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개인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취하는 사람들 혹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등 대학생이나 20대인 저희 세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순환 요령이나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달라고 주문하고 빨대 없이 음료 마시기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을 떼고 물로 씻어서 말려서 뚜껑을 닫아 버리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테이프나 스티커 등을 제거해서 알맞게 분리수거 해주시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용기를 버릴 때도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중고나라, 당근마켓과 같이 새로운 물건의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재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모든 쓰레기는 비우고 헹구고 분리수거하고 섞지 않는 비행 분석으로 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취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얼려서 버리지 않고 배출 일자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한번 짜고 버려주시면 30%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 효과가 있으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도 다 일회용품인 거 아니야? 진짜 생각도 못했어. 나도.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을 느낀 우리 팀. 근데 그렇게 아까 김신진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제도 같은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해보는 거 어떨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용기내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 요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용기내 챌린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 사 먹는 것보다 배달 음식 엄청 많이 시켜 먹는데 이제 배달 음식 하면 일회용품 용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직접 우리가 밀폐용기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달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좋아. 저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로 아이스크림을 담기에 적당할 것 같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분이 그게 여기에 담으면 잘못하면 드라이아이스가 탔기 때문에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금방 가져가서 먹을 거라 괜찮은 색이 있겠어요? 혹시라도 깨져버리면 바로 먹을 거라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가장 좋아하는 애플민트 맛으로 3가지 맛을 모두 채웁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서는데 사장님께서 용기에 포장을 하여서 더 많이 담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에다가 포장을 하니 플라스틱 쓰레기도 생기지 않고 양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저는 걸작 떡볶이를 용기내 보았는데 떡볶이와 치킨 모두 양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큰 용기 2개를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에 말하기 망설였지만 흔쾌히 받아주시고 오히려 셀 수 있다며 걱정해주셔서 다음번에도 용기 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배달비를 절약하고 떡볶이를 시키면 항상 나오는 플라스틱과 종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미 포장 처리되어 유통되는 무나 양념, 음료 등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챙긴 용기는 동그랗고 납작한 용기인데요. 던킨 도너츠에 방문해서 도너츠를 포장하기 위해 이런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별도 유산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가져온 용기에 도넛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좋았고 별도로 포장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편리하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기에 담아온 도너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먹고 난 후의 영상은 못 찍었지만 보관도 뚜껑만 닫으면 되니 훨씬 편하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집 앞 카페에 가서 치즈케이크랑
샌드위치랑 요거트 포장해 오려고 용기 3개 챙겼어요.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 이용해서 용기들을 담았어요. 지갑 챙기고 이제 카페로 가봅시다. 비 오는 날이어서 우산도 들고 장바구니도 들고 힘겹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또 먹을 생각에 기분 좋아져서 신나게 주문했어요. 그리고 혹시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밀폐용기에 포장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기다렸다가 포장된 음식을 받았는데 밀폐용기에도 음식이 예쁘게 담겨서 깜짝 놀랐어요. 치즈케이크는 이미 비닐에 포장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닐 포장채 밀폐용기에 받아왔습니다. 샌드위치 반 개랑 요거트 먹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먹었어요. 용기내 챌린지 완전 성공! 저는 오늘 족발을 포장하러 가기 위해 큰 용기 3개를 준비하였는데요. 족발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자주 사 먹는데 족발, 막국수, 쌈채소 등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포장 또는 배달되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어서 직접 용기를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용기를 준비해서 포장하러 와서 사장님께서 주먹밥을 서비스로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용기를 3개밖에 준비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포장할지를 저와 한참을 의논을 하였는데요. 결국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밥을 포장할 방법이 없어서 사장님께서 제가 준비한 통에 막국수를 2배 넣어주기로 하셨습니다. 또 마늘이나 쌈장, 새우젓 등을 담을 통이 따로 없어서 결국에 쌈장과 새우젓은 일회용품에 담을 수밖에 없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셨고 가방에 잘 담아와서 집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족발을 다 먹지 못해 남겼을 때도 뚜껑만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어서 너무 간편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먹는 커피도 텀블러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일회용품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텀블러에 담아 먹으면 뚜껑이 있어 가방에도 넣고 다니기 편하고 보온 텀블러라면 꼭 한 번에 다 마실 필요가 없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를 하면서 자원순환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 근데 좀 찾아보니까 우리 집에 폐 건전지 좀 애매해가지고 집에 나는 그냥 뒀었거든. 근데 이거를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새 걸로 교환해 준다더라고. 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것도 있네. 일회용 빨대 대신에 스테인레스 빨대나 유리 빨대를 판대.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아크릴 수세미, 폴리 샤워볼 대신 천연 수세미도 있대. 쓰면 좋을 것 같아. 우유팩은 다른 종이류랑 따로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나는 몰랐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우유팩 IoT 분리수거함에 우유팩을 한번 재활용해보려고 해.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2가지 활동을 세워봤어요. 첫 번째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하기. 2번째는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 장려 캠페인을 계획했어요. 첫 번째 활동을 보러 가볼까요? 저는 폐 건전지를 들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폐 건전지 10개당 하나의 새 건전지로 교환할 수 있고 AA 건전지와 AAA 건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폐 건전지로 자원순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남은 폐 건전지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제로 웨이스트 샵인 달팽이 가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빨대 외에도 대나무나 유리로 만든 빨대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천연 수세미를 판매하는데 예고은 삼배실을 구매하여 직접 수세미나 타올 등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코끼리 똥으로 만든 노트, 밀랍백과 밀랍랩, 천연 방향제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공병을 가져가면 세제를 살 수 있는 세제 스테이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연 행주, 수세미, 삼배실을 구입하였는데 비닐 없이 포장해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집 근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유팩을 분리수거하려고 다 마신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 잘 말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분리수거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설정하게 되면 IoT 배출함이 설치된 곳과 배출 방법 안내가 나오는데 마침 바로 저희 집 앞이었습니다. 어플에 있는 QR코드를 기계에 인식시켜주고 우유팩에 있는 바코드를 기계에 찍은 다음 우유팩을 투입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우유팩을 투입하면 분리수거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우유팩을 투입한 횟수만큼 제 어플에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이 포인트로 새로운 우유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 권장 캠페인입니다. 특히 임용을 준비하시느라 도서관에서 바쁜 4학년 선배님들께 드렸어요. 세척술과 함께 제공해 드렸답니다. 여러분들도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용기내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 포장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작은 변화를 주면 환경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장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해오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의 양이 줄어서 뒤처리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둘째로는 사장님들께서 좋은 일 한다고 하시며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서비스로 양을 많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용기내 챌린지로 인해 사장님들도 용기값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기내 챌린지를 한 곳은 베스킨라빈스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쓰이는 종이컵과 그 플라스틱 뚜껑 그리고 플라스틱 스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담아야 해서 종이에 감싸와야 했긴 했지만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용기 내어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에 용기내 챌린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용기내 챌린지에 동참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해요. 저는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품이 낭비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일회용품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적은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 조금만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챌린지를 알지 못했다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과 그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대신에 집에 있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가지고 포장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챌린지예요. 특히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가 힘든데 처음부터 밀폐용기에 받아오면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보관하기에도 용이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용기내 챌린지라는 도전하는 형태지만 언젠가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움직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용기는 몇 개를 가져가야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포장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용기 사이즈를 제시해주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함께 팔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용기내 챌린지 후기였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를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포장한 도넛 이외에도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빵을 포장할 때 나오는 종이박스, 비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포장할 용기나 친환경 밀랍 같은 것을 들고 매장에 방문하면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를 해보기 전에는 따로 용기를 챙겨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용기에 포장해 오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지도 않고 후에 보관도 더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신의 용기를 들고 음식을 포장하러 가는 문화가 더욱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마다 일회용품이 한가득 배출되는 것이 신경 쓰였는데 용기 내 챌린지를 통해 쓰레기 소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고 이후에도 용기 내 챌린지에 종종 참여하며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떠름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가게도 존재한다는 점, 무나 소스처럼 미리 포장되어 나오는 것들에서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용기를 사용할 시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점차 보완된다면 용기 내 챌린지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 샵 방문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은 있었지만 상품을 직접 사용해볼 의지가 없었던 제가 예상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물품은 사용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었고 종종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대한 접근성이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제로 웨이스트 상품 소비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샵이 보편화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족발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2번의 용기 내 챌린지와 우유팩을 IoT 배출함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기 그리고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을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처음 해보았습니다. 우유팩 재활용과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은 제가 딱히 신경을 쓰거나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기 내 챌린지 중 음료 말고 음식의 경우에는 가게에 미리 전화를 해서 어떤 용기가 필요할 것인지 알아본 다음 그것에 맞춰 용기를 준비해서 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제가 직접 눈으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도 체험하였고 또 제 스스로 편리성도 많이 느껴 이번 공모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 책임있는 소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책임있는 소비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장려하고 싶습니다.